작은 서점. (2023년 7월 13일) 오후 5시, 나는 새로 장만한 새하얀 캐리어를 끌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처음 밟았던 핀란드의 하얀 땅을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시절 우정을 함께했던 친구와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만난 핀란드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저자인 장유진 작가와 함께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동네를 빛내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공연과 책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에 이어서 만나보시죠.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주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작은 서점 이렇게 검색하셔서 또 저희와 이제 소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은 글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작가님이 특별히 책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제 이벤트를 마련을 하신대요. 그래서 네. 5분을 저희가 글 남겨주시는 분 5분을 선정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책을 어떻게 드릴 건지. 네, 오늘 소개할 들어볼까요? 책이라서 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어의 가장 최근 책인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이라는 에세이예요.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름까지 넣어서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님 하면서 네, 친필로 네. 작가 사인까지 네.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5분, 네,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많이 더 드리고 싶지만 네.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이제 하고. 시작이니까 네. 자꾸 작가님을 저희가 푸시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또 좋은 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전에도 살짝 한번 몇 문장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스쳐가듯 사실 여행 얘기할 때 맞아요. 잠깐 했었어요. 좀 그래서 네. 아쉬워서 다음에 조금 더 이 책을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여행 계획들 지금 짜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너무 이제 좋아요. 휴가 그래서 타이밍이죠. 예, 네. 네. 7월이잖아요, 벌써. 네. 이 책 가장 최근의 책이고 전 책 보면 이제 그 추천평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여기 정멜멜 네. 사진 작가님께서 이 책은 언뜻 여행기에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책이다. 한 시절과의 관계, 이야기와 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이 사진 작가님과 좀 친하세요? 원래 따로 네. 친분은 없었는데 제가 워낙 정멜멜 작가님 사진을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여행이 이따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핀란드를 다녀와서 쓴 책이거든요. 네. 근데 책을 쓰려고 간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고 전문적으로 찍은 사진은 없었는데 네. 마침 또 정멜멜 작가님이 핀란드를 저처럼 좋아하시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녀오셔서 찍어둔 사진들이 많아서 이게 다 정멜멜 작가님의 사진이었구나. 네. 네. 오. 그리고 또 추천사도 너무 잘 써주셔서 네. 여기 써주신 대로 그냥 여행 에세이는 아니거든요. 네. 이 책은 제가 15년 전, 이 책을 쓴 시점으로 15년 전이에요. 2008년에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어서 핀란드를 간 게 아니라 그때 1위부터 30위까지 가고 싶은 데를 적어서 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영어권 국가, 남들이 많이 가는 뭐 미국, 영국 이런 데를 쓰고 저는 핀란드를 거의 28위 뭐 이 정도로 써서 냈었어요. 28위나 됐었어요. 네, 20 완전 후반대였어요. 네.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네. 27, 8위. 네. 그런데 이제 핀란드가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어요. 핀란드 뭐 가보고 싶기도 했고 또 오히려 남들이 다 간다니까 왠지 안 쓰면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쓰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더 유니크하게 느껴서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핀란드를 가게 됐는데 교환학생이라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저랑 또 공대생인 저랑 동갑인 여학생 한 명 제 친구가 됐죠. 네. 예진이라는 친구랑 둘이 가게 됐어요. 원래 모르는 사이예요. 네. 공대고 저는 사회학과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핀란드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엄청 인구가 적은 시골 마을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교환학생 갈 때 우리가 외국 친구와 사귀어서 우정을 쌓고 이런 상상을 하지 한국인 친구랑 네. 우정을 쌓는 일은 사실 교환학생에서 바라는 어떤 제가 그렸던 리스트 중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예진이라는 친구와 완전 베프가 됩니다. 인생의 베프.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 좀 티격태격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금이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보지 못했던 정말 그 사람의 본색을 보면서 좀 정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게 좀 책에서 보였어요. 네, 다들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뭔가 짧은 여행이 아니고 15년 만에 같이 가는 건데 너무 길게 한 열흘 정도 갔거든요. 네. 장거리 가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 MBTI도 똑같아요. 네. 성격도 너무 잘 맞고 한 번도 그런 순간 없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더 고마움을 네. 느끼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을 내려고 간 여행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정말 메모지 한 장 안 들고 갔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거를 책으로 써야겠네. 에세이로 써야겠네가 아니라 나 이거 쓸 것 같아. 나 이거 쓰게 되겠네. 라는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오히려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찾은 네. 핀란드 여기에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하기로 다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과연 다 하고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열흘이었다. 네. 이렇게 여행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은 근데 저는 이제 여행, 너무 여행 가고 싶다. 맞아요. 나도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뭘 먹고 이런 것 느낌보다 저는 그 친구 관계, 우정에 좀 더 네. 시선이 좀 더 집중이 됐어요. 좋겠다. 이런 친구 있어서. 그리고 이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저는 이 작가님의 이 표현을 요즘 동네방네 써먹고 있는데 너는 내 기억의 외장하드야. 맞아요. 너 네. 그 10년 전에 우리 그때 그거 뭐였지? 뭐 이제 뭐 오랜만에 어떤 같이 프로그램 했던 뭐 PD나 작가를 만나면 언니 언니가 내 외장하드잖아. 그때 그 출연했던 그분 이름이 뭐지? 뭐 이러면서 이 외장하드라는 표현을 요즘 동네방네 써먹고 있습니다. 네. 기억의 외장하드. 네. 기억이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네. 내가 기억 못하는 거 친구가 기억해 줄 때 네. 뭔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든든한 거예요. 네. 내가 잊어도 이 친구가 나를 기억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쓰니까 이 책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쓰면서 알아차리게 됐고 그러니까 이 여행을 글로 남기게 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직관의 이유가 좀 또렷해지는 기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한테 직접, 이거 좀 어느 부분이 좋은 문장인가요? 어느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좀 우습지만 그래도 작가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만든 문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정말 더 의미를 조금 더 네. 독자분들에게 부여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좀 몇 군데 낭독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낭독은 또 저의 책이기 때문에 네. 다시 듣기에서 안 잘려도 될 것 같아요. 맞다. 이번 거는 저기 우리 네. 다시 듣기에서 편집하지 말고 통으로 내보내도 되죠. 이거 사실 작가님한테 저작권자가 허락을 직접, 받은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곳을 떠나기 직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토리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쓰던 물건들을 판 플리마켓 날의 기억. 가져간 물건을 다 팔고 집에 돌아오는 길. 빈 돗자리를 잔디밭에 깔고 햇살을 만끽하며 친구들과 낮잠을 잤던 일. 그때 그 돗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그 시절에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고 좋은 시절, 내 인생의 황금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앞으로는 이토록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그때의 내게 말하고 싶어졌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 아니야. 훨씬 더 좋은 날이 많이 펼쳐질 거야. 15년 뒤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장면들을 품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정말 한 20대부터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치기 어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면서 내 인생의 리즈 시절 황금기는 지금이야. 네. 점점 저물어가고 있어. 그 생각을 매번 했는데 네. 약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한 50에 이제 들어서니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반짝이는 계절이야. 이거를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아닌 거 알지만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장면을 낭독을 한 이유가 예. 이 반짝이는 장면들을 품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는 이 문장에서 제목이 네. 왔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교환학생이 이제 한 학기였어요. 끝나고 이제 다 각자 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짐이 많으니까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교환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장터 토리라고 아까 읽었는데 토리가 그 시내 광장 같은 거예요. 네. 거기 플리마켓 날이 열렸을 때 돗자리를 펼쳐놓고 거기서 팔았어요 물건들을. 서로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팔고 나니까 네. 돗자리가 비었잖아요. 네. 그 빈 돗자리를 들고 이제 오다가 잔디밭에서 깔고 낮잠을 잔 거예요. 되게 낭만적이고 평화롭지만 돗자리가 비어서 거기서 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쓰던 물건들을 다 네, 팔고 네. 이제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 물건들이 온기가 채 가시기 전에 누워서 네. 이별을 한 거죠. 그 네. 물건들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만으로 21살밖에 안 됐는데 아유, 네. 뭔가 그때도 좀 냉소적인 젊은이였던지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돌아가면 그때가 또 2008년이어서 미국발 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네, 좀 그래서 어려웠을 때니 취업은 네. 될까, 네. 뭐 해먹고 살까. 네. 충분히. 돌아가면 이제 막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막 세계 경제 상황은 좀 너무 무섭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을 하면 앞으로는 계속 또 뭐 승진하고 뭐 네. 결혼하고 뭐 남들처럼 이렇게 사는 경쟁 속에서 살다가 이런 여유, 네. 돗자리를 깔고 밖에서 자는 이런 여유는 못 느끼겠지. 그래서 진짜 내 인생 황금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귀던 친구랑 같이 그 낮잠을 자던 친구랑 네. 15년이 지나서 그때 거길 갔잖아요. 네. 똑같은 곳을. 그러니까 거기 있던 어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네. 마치 걔네가 내 눈앞에 네. 있는 듯한 네. 느낌? 네. 홀로그램처럼. 그래서 걔한테 홀로그램처럼. 네. 걔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인생 황금기 지금이 아니다. 네. 너 15년 뒤에 너 어떤 사람 돼 있을지 모르지. 넌 정말 더 좋은 순간들이 많을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네. 근데 저는 특히 더 그런 게 여길 가서 또 새삼 느꼈는데 15년 전에 저는 제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 정말 상상조차 상상도 안 했던 못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절에 저한테 홀로그램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걔한테 가서 야, 나 미래에서 왔는데 네. 너 지금
전업 소설가가 돼서 책도 뭐 3권 내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 코웃음 치면서 믿지도 않았을 정도로 네. 15년 전에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다시 15년 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fin란드 헬싱 그 근처에 가서 이 예진이란 친구와 너무 하고 또 싶죠.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네. 다시 또 한번 나의 30대에게 또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이 단순히 여행기가 아니라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 우리 작가님이 도시를 친구에 비유한 문장이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이게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집중해서 봤던 그 주제 의식이 바로 이 문장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제가 낭독을 해도 될까요? 너무 영광이죠. 네. 잘해봐야지. 네. 여행지로서의 도시를 친구에 비유한다면 파리, 런던, 뉴욕은 누구나 좋아해 맞이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오로지 자신만이 뿜어낼 수 있는 고유한 분위기까지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친구. 늘 주변에 친구들이 넘쳐나고 나 역시 자꾸 힐끔힐끔 올려다보게 되는 그런 친구. 하지만 동시에 저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자꾸만 신경 쓰고 의식하게 만드는 친구. 과연 그 친구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줄지 문득 의심들게 만드는 친구.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친구. 헬싱키는 그와 반대로 긴장을 풀게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매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그 매력이 다 알려지지 않은 친구. 다만 소리 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렇게 옆에서 가만 오래오래 들여다보면 비로소 반짝이는 친구.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써본 적이 없는 친구. 친구라는 걸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친구. 언제 만나도 편하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대하게 되는 그런 친구.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항상 있어줄 거라는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내 친구 같은 느낌을 주는 도시가 내게는 바로 헬싱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도시를 다니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뉴욕, 파리, 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만 여행 다녀야 되겠다. 그만 돈 쓰고 다녀야 되겠다. 맛집 투어하고 어디 뭐 유명한 박물관 가서 뭐 작품 보고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지치고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 문장을 다시 접하면서 나는 정말 아직 여행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구나. 우선 동반자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도시를 하나 찾아보자라는 숙제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 알아요. 그렇죠. 무슨 동반자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이제 1순위가 되는데 솔직히 가족 말고 다른 정말 친구랑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을 해서 네. 이 친구가 엄청 기뻐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워킹맘인데 애가 예. 둘이나 있는. 그렇죠. 또 우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명장면들 또 들어볼까요? 네, 아까 외장하드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좀 짧지만 이 부분도 낭독을 해볼게요. 오랜 친구는 마치 기억의 외장하드 같다. 분명 내게 일어났던 일이지만 자주 꺼내지 않아 그곳에 있었는지도 잊은 일들을 친구의 입에서 들을 때 왜인지 부끄러우면서도 든든하다. 내가 잊어도 예진이가 알고 있겠구나. 나의 일부분을 이 친구가 지켜주고 있겠구나. 그야말로 미래도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든든한 친구.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약간 읽을 때마다 살짝 눈물 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열흘간의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15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 예진이 첫 아이 낳았을 때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기 낳고 제가 궁금해서 놀러 갔을 때 네. 근데 이제 막 초보 엄마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 맞아요. 속상해가지고 네네. 왜냐면
나도 다 알아. 뭐 끝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괜히 내가 일찍 가가지고 애가 낯설어서 막 너무 많이 운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운 게 아닌가. 네. 찜찜한 마음으로 뒤돌아서는 장면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독자분들이 그냥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거론을 안 할까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또 본인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의 좀 아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네. 좀 다시금 또 우리 작가님을 또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책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작가가 솔직하게 독자와 모든 걸 나누고 있구나. 네네. 사실 저는 뭔가 제가 어떤 이미지상으로 결핍이 없어 보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없어 보인다는 걸. 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세상에 결핍이 아예 없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결핍이 진짜 아예 없고 행복하게만 하는 사람인 과연 글 쓰는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좋아하는데 이 예진이라는 친구한테 저랑 성향도 성격도 너무 비슷한데 또 자라온 환경은 또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른 이 친구한테 너는 일기 같은 거 쓰지 마.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써줄게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소설도 언제 나와요? 요즘 네, 뭐 쓰고 계세요? 네. 이제 여기 그 책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작가의 엽서를 보면 그간 소설은 또 언제 나와요?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감사히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라고 적혀 있지만 소설인 것과 소설이 아닌 것을 나누기보다는 똑같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느 작품을 쓸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공들여 썼답니다. 하셨어요. 네. 지금 또 뭐 작품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언젠가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런 장유진 작가만의 진솔한 어떤 마음이 담긴 이런 에세이 산문집을 또 기대할 것 같은데 또 계획이 좀 있으세요? 돈을 좀 모으고 계세요? 사실, 이런 여행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에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되게 두툼하잖아요. 물론 잘 읽혀서 두꺼워도 잘 읽히지만 사실 제가 소설을 내는 동안 에세이를 쓰자는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 뭔가 무서웠어요. 전 소설만 쓰고 싶고 소설은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저는 현실적인 배경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실제 있는 것 같은 인물이지. 그런데 에세이는 정말 살아있는 나의 얘기를 써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인물이고 변화해가는 한 인간인데 어쨌든 책으로 내면은 이 안에 문자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거는 써야겠다, 쓰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08년과 2023년 사이 15년이 저한테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많은 걸 깨달은 나름대로 이 책을 읽으시면 저의 인생관, 저의 문학관, 행복관 같은 것들 다 들어있거든요. 왜 전에 한번 장강명 작가가 우리 장유진 작가님이고 정말 그 리얼리즘의 어떤 대가 반열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강명 작가님도 왜 본인 그 초기 첫 신혼여행을 이렇게 에세이로 썼잖아요. 저 그 책 너무 좋아해요. 그 책을 보고 그 작가님이 좀 달리 보였듯이 역시 이 에세이를 읽으면 우리 장유진 작가님이 더 정말 그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소설과의 여행 에세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말씀하신 그 이유에 제가 장강명 작가님 5년 만에 신혼여행을 좋아하고 약간 이 에세이의 마음속에 프로젝트명이 15년 만에 리유니온 여행이었거든요. 그랬던 것도 제가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괜히 막 친해진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소설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거지. 그런데 그 소설가가 전면에 나오는 에세이를 읽으면 되게
이제 이 사람이랑 나 더 친해졌어.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작은 서점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책 읽으셔야지 우리 장유진 저랑 작가님과 친해지고 매주 싶으세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콩이나 저희 인스타그램에 글 남겨주시는 5분에게 이 책을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 작가님의 마지막 낭독, 이 낭독을 풍부하게 하는 이유가 오늘은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듣기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귀한 낭독도 한 편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진이와 나는 호수의 눈밭을 한참이나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호수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 그림자까지 도달했다. 사실 그건 호수의 끝이 아니라 호수 속 거대한 섬일 뿐이었지만 호수는 얼기설기 엮인 그물처럼 여러 섬을 사이에 두고 한참이나 더 연장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호수의 극히 일부 귀퉁이만 건넌 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닿았을 때 다시 무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느꼈다. 부츠는 이미 푹 젖어 더 걷다간 동상에 걸릴지도 몰랐지만 몇 번은 미끄러져 온몸을 수영하듯 눈 속에 담그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시 무트로 학생회관 앞 잔디밭으로 도착했을 때 우리는 뒤돌아 우리가 걸어온 눈밭 위 발자국들을 바라보았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았고 아마도 그래서 호수를 건너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면 바로 여기 이곳에 이 드넓은 지구 위에서도 바로 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저곳은 녹아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만이 이곳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진짜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혹시 이 장면 부연 설명 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핀란드에는 국토의 10%가 호수일 정도로 호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호수가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 갔잖아요, 저희는. 그 여름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본 건데 공터인 줄, 운동장인 줄 알았던 곳이 눈이 쌓여 있으니까 네. 여기는 그냥 공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녹으니까 거기가 다 호수인 거예요. 호수였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도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유 없이 어디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이 예진이랑 친구랑 저랑 둘이서 그냥 막 횡단을 한 거예요. 막 눈이 막 무릎까지 빠지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왜 그랬지 우리?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썼습니다. 아마 그때 아니면은 되게 거기 써 있을 수 낭만적으로 없으니까.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지만 전 순간 큰일 뻔했네 라는 생각. 위험한가요? 이거 깜짝이야. 진짜 위험하죠. 그런가요? 네, 진짜 다행입니다. 여기 지금 살아계셔서. 아니 보통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잖아요. 그 호수에 잘못 발 디디고 있는데 그쵸. 호수인지 모르고 발 디뎠다. 아. 깜짝이야. 네. 그때는 알고 간 거긴 네. 했습니다. 제 이 책은 역시 뭐 재밌는 여행기이기도 하지만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유진 작가님에게 친구는 어떤 의미인지 좀 끝 질문으로 좀 드려볼까요? 사실 이제 직업 세계에서 제가 직업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찾고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 제가 뭔가 드릴 수 있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쏙 넘어오면 제가 뭐를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저를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껴주는 친구들이 되게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존재 자체로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느낌? 근데 보통은 그게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인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DNA에 그게 각인이 된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건데 친구는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존재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보고 싶어 해준다? 그럼 저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정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작은 서점에도 정말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라는 거 아시죠? 네. 아,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장유진 작가의 책갈피, 우리 장유진 작가의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오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에세이 읽으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셨다고요? 네. 네. 오아시스의 원더월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여행의 마지막 날 우연히 마치 에세이를 쓰라는 게시가 내려온 것처럼 우연히 맥주 축제를 발견하게 되고 우연히 거길 들어가게 되고 네. 우연히 또 밴드가 커버 밴드긴 하지만 네. 이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이 원더월이라는 노래 가사가 되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짠 듯이 마지막 날 그런 노래가 들려와서 제가 그 가사를 책에도 넣었어요. 네, 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아시스의 원더월 띄워드리면서 우리 장유진의 책갈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소개한 적 있는 가브리엘 제빈의 소설 섬에 있는 서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서점 없는 동네는 동네라고도 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작은 서점에서는 동네를 환히 밝히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우리 작은 서점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정말 다들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그 작은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작가들과 북토크를 통해 소통하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북클럽이 열리기도 하는 곳. 때로는 작은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 말 그대로 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단지 그 작은 서점을 찾기 위해서 그 동네를 향하는 발걸음도 적지 않고요. 우리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빛내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해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종로구의 독립서점 쿨디가 책방입니다. 1, 2, 3, 4. 음악과 웃음이 어우러진 공연이 한창인 이곳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원남교당 대각전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쿨디가 책방은 이렇게 클래식 공연을 자주 기획하는데요. 쿨디가 책방 안에서도 책방 콘서트를 자주 열고 때로는 이렇게 인근의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자, 김명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이책과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쿨디가 책방의 김명희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클래식 매거진 하고 싶었으니까 매거진으로 한번 책을 채워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 매거진도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실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막 뭐 하다 보니까 그 산책로에 보면은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제 책방을 클래식 매거진이라고 생각하고 월 1회 월 한 명 아티스트를 모셔서 그분의 앨범을 이제 저녁 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틀고 그분들 모셔다가 인터뷰도 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분들이 또 쓴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섭외 1순위가 클래식 아티스트이자 책을 낸 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8월 달에 바이올린 조진주 님이 책 에세이를 내시고 9월 달에 지휘자 여재경 님이 또 비하인드 클래식이라는 책을 내시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이후에는 서초동으로 이전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종로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의도치 않게 한 책방 콘서트 때문에 좀 잘 되면서 아직까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클래식 매거진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책방이 누군가에게나 기회가 되는 곳이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할 기회, 책방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희 책방 아니고 전국의 모든 책방들이 클래식 콘서트를 즐길 수 있게 책방 콘서트를 열어드리거든요. 그럴 때도 나는 여기 책방에 단골이어서 맨날 독서 모임 가는데 여기 독서 모임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내가 늘상 가는 그 책방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책방 콘서트를 하니까 거기에서 뭐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첼로를 가까이에서 봐요. 막 이런 분도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관객한테는 그런 발견할 기회, 그리고 아티스트한테도 발견될 기회를 주는, 저는 이 책방이 그냥 어떤 의미에서든 누군가에게나 이제 기회가 되는 책방이었으면 하고요. 우선은 저부터도 제가 이 책방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연 기획자라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책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래식 매거진을 독립서점으로 시작하신 거군요. 책방 콘서트에서는 주로 클래식 공연을 열면서 클래식 음악과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쿨디가 책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서점들에서 책방 콘서트를 열어주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말씀이 좀 마음에 남네요. 작은 서점이 찾아간 이날의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코믹과 연극을 결합한 퍼포먼스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구데스만 앤주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멤버 중 한 명인 주형기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형기입니다. 피아니스트하고 작곡가,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서 리사이틀 독주 찬스 있으니까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마음이 기쁘게 그런 같은 생각.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연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설렁탕, 짜장면 그리고 우리는 22년 동안 여러 가지 무대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스테디움 아리나에서도 하고 테니스 토너먼트, 카네기 홀, 콘서트 바, 서울 예술전당, 밖에서 안에서 비와도 다 22년 동안 정말 we experienced everything. Yeah. 근데 여기서 하는 거 되게 특별하죠. 한국에서 생각하면요, 그 작곡가 다들 글 쓰는 사람 되게 많이 읽고요. 책하고 그 음악 그 문화가 예술의 거진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은 책에서 그 인스피레이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그 북스토어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는 완전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역시 책과 음악, 서점과 음악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독립서점, 작은 서점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이 공간을 찾는 손님들일 텐데요. 자, 이날 공연을 찾은 관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서점이라는 게 큰 서점 위주였었는데 작은 서점의 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작은 서점이지만 책을 매개로 공연도 이렇게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외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그 아주 활동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하셔서 작은 서점이 부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하우스 콘서트라고 그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공연은 그것대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점을 자주 찾는 애호가랑 클래식 애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책 냄새만 맡아도 좋은데 책 구경도 하고 공연도 보고, 오늘 이제 그 이구데스만 앤주가 원래 유명한 듀오잖아요. 클래식 그리고 이제 코미디 이런 걸 섞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보게 돼서 좋습니다. 서점이 원래 책만 이렇게 보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서점과 음악과의 뭔가 융화가 신선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뭔가 색다른 문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독특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하면은 되게 벽이 높은 느낌인데 작은 동네 책방을 찾아간다는 그런 컨셉으로 되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해주니까 거기에서 되게 멋진 공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클래식 음악에 대한 벽을 낮춰서 또 고맙기도 하고 되게 멋진 기획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뭐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책을 곁에 두고서 또 음악을 같이 해주니까 되게 특색 있는 서점이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종로구의 작은 서점 쿨디가에 들러 클래식 공연을 함께 듣는 저녁.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나요? 작은 서점 하나가 그 골목에 불 밝히고 자리 잡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쿨디가 책방의 김명희 대표님에게 책을 하나 좀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1일 1클래식 1포옹. 제가 이 책을 왜 추천하냐면요. 저자가 클레먼시 버턴힐이라고, 이분은 작가이자 방송 진행자, 저널리스트라는 굉장히 좀 아름답고 에너제틱하고 그런 사회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언어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거 당연히 다 손상 입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그냥 혼자 고립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생존을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매일매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너무 회복 잘 하셔가지고 다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 종이책에 있는 그 텍스트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음악에서도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음악에서 어떤 힘을 얻을 때 그 음악이 만든 사람이든 연주자든 어떤 그거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막 큰 아픔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에세이 같은 책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들었던 음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던 거를 365일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365곡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들었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간단히 이렇게 보다가 나도 이거 들어봐야겠다 했을 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안에 QR코드 다 있어가지고 음악이 바로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번 읽고 마는 책, 그런 책 아니고 그냥 한 권 사놓고 어떻게 보면은 앨범 홍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놔두셨다가 저는 처음에 그 책 딱 사자마자 제 생일 먼저 딱 봤어요. 날짜를.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독다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다독이고 내 마음을 다잡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추천해요.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클레먼시 버턴힐의 1일 1클래식 1포옹. 한번 또 같이 읽어보고 싶네요.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도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물이 만든 결정체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자리 잡았다고 했었던 게 떠오르는데요. 욕설을 들려주면 형태가 뒤틀리고요. 아름다운 음악은 이 책 1일 1클래식 1포옹의 저자 클레먼시 버턴힐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 김명희 대표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독이고 다잡을 수 있게 하는 책들, 종로구의 작은 서점 쿨디가 책방에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서점이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자, 첫 번째 주인공은 클래식 공연을 가까이 끌어온 종로구의 독립서점 쿨디가 책방이었습니다. 취재해 주신 정수진 리포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내가 아끼는 작은 서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또 작은 서점 사장님들 직접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작은 서점 식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 직접 듣고 면면을 또 살펴보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점 얘기 어떻게 소개되나 지금 궁금하셔서 분명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쿨디가 책방 김명희 대표님의 신청곡 준비해 봤습니다. 자, 쿨디가 책방과 향기 작가 한서영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시 그 말에 황미래 작곡가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김현음, 소리울 앙상블의 협연으로 들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